암 환자에게 운동을 시켰더니 사망 위험이 37%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가져다 주는 것을 주로 먹습니다. 무조건 휴식,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오래 누워 계시면 근육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암에게 쉽게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암을 이겨내려면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암이랑에서 환자분들께 먹는 거, 움직이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해요. 이게 암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암 환자에게 운동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이랑의 김선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암은 큰 병이거든요. 큰 병이면 누워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게다가 실제로 힘듭니다. 항암 한 번 맞고 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고 피곤하고 일어나기도 싫고 입맛도 없고 손끝 발끝 저리고 그런 몸으로 걸어가면 화부터 나가시죠.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밥도 갖다 줄게. 그 마음 저는 압니다.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세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근육은요, 한 번 빠지면 다시 붙기가 몇 배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환자 중에 큰 병원에서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걷지 마세요 소리를 듣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병원 입장은 이해합니다.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아예 안 움직이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걷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걸을까를 같이 찾아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암이니까 처져 있고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쉴래요. 천만에요. 암이기 때문에 하신 만큼은 드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걸 붙잡고 늘어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암 치료에는 ECOG라는 지표가 있어요. 미국 동부 임상연구협력그룹에서 만든 활동도 지표입니다.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0에서 5까지가 있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오래 움직이는 사람, 숫자가 클수록 적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ECOG 2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침대 밖에서 보내는 상태입니다. ECOG 3은 절반 이상을 침대나 의자에서 지내는 상태고요. 이 지표는 치료의 종류와 강도를 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0, 1, 2까지는 항암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부터는 항암을 적극적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ECOG 점수 하나만으로 치료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암의 종류,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 기능, 치료 목표, 그리고 활동이 떨어진 원인까지 다 같이 봅니다. 얼마나 활동하는가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항암받고 싶어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상황이 안 되면 치료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서 피부 병변이 너무 심해져서 걷지를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암을 중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운동이 암 사망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챌린지 연구라고 합니다. 캐나다 암 임상 시험 그룹이 주관한 3상 임상 연구고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수술하고 보조 항암까지 마친 고위험 2기 또는 3기 결장암 환자 889분이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889분을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3년 동안 운동 전문가가 붙어서 목표를 세우고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운동량까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2주에 한 번씩 환자와 직접 만났습니다. 다른 한쪽은 그냥 운동하세요 하고 그냥 건강교육 자료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균 7.9년을 추적했습니다. 8년 가까이요. 결과입니다. 5년 무병 생존율, 운동한 쪽은 80.3%, 운동을 제대로 안 한 쪽은 73.9%, 차이는 6.4%입니다. 8년 전체 생존율, 운동한 쪽은 90.3%, 제대로 안 한 쪽은 83.2%, 차이는 7.1%입니다. 위험도로 환산하면 재발 2차 위험이 28% 낮았고 사망 위험은 37% 낮았습니다. 7.1%포인트? 이건 임상적으로 충분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근육은 항암제와 같다. 근육은 치료를 견디게 해주는 기반이고 운동은 근거가 쌓여있는 보조치료입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치료 중인 성인 암 환자에게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권고합니다. 심폐체력, 근력, 피로, 그리고 환자분이 느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한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나 관절 쪽 이상 반응이 운동한 쪽이 18.5%, 운동을 덜한 쪽이 11.5%로 운동을 충분히 한 쪽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운동한 쪽에서 나온 79건 중에 연구자들이 운동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있다고 본 건 8건 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볼 만한 프로그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크다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맞춘 처방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운동이 인슐린 대사, 염증, 체성분, 면역 조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좋은 효과를 꼽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효과들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알겠고요, 원장님.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실 겁니다. 제 원칙은 딱 한 줄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자주, 짧게, 안전하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증상, 혈액검사 결과, 심폐기능, 전이 위치에 따라 시작점도 목표도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하나, 걷기. 기본은 걷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 조금씩 늘려서 하루 30분 이상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특히 권하는 건 밥 먹고 나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겁니다. 강도는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살짝 땀이 맺히고 옆 사람이랑 말은 되는데 노래 부르기는 좀 벅찬 정도? 그 정도 선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 유산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세요. 주 2회부터 시작하시고 괜찮으시면 조금 더 늘려가시면 됩니다. 단백질 얘기도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드시는 단백질에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근육이 만들어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헬스장 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고무밴드 당기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셋째, 호흡 훈련. 이거 특히 폐 쪽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아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술 전후에는 깊게 숨쉬기, 기침하는 법, 필요하면 들숨 근육 훈련, 그리고 빨리 걷기 시작하는 것까지 같이 갑니다. 호흡법 한 가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방법하고 순서는 수술팀이나 재활치료사가 알려드릴 겁니다. 꼭 그 지시에 따라서 하세요. 참고로 미국 종양학회는 폐암 수술 전에 운동을 하면 입원 기간하고 수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금 못 걸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저는 30분은커녕 화장실도 겨우 갑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햇빛 10분 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낮에 짧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세요. 낮잠은 짧게 침대에 계시더라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부터요. 리듬이 무너지면 피로하고 불안한 게 같이 커집니다. 목표는 오늘 몇 분을 걷느냐가 아니라 어제보다 침대 밖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구분해 드릴게요. 인터넷에 주 4, 5회 30분 이상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이런 적이 많죠.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암을 예방하려는 건강한 분들 기준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운동과 지금 암하고 같이 가는 분의 운동은 달라요. 예방은 덜어내는 싸움입니다. 치료 중에는요, 지키는 싸움이에요. 치료 중에는 살 빼기보다 근육 지키기가 먼저입니다. 이 영상 보고 운동 시작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 오늘부터 하루에 2만 보 걷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시면 오늘 영상은 반쪽이에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무리했을 때 실제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근육하고 관절이 다치는 거, 넘어지는 거, 탈수, 심한 피로, 그리고 회복이 더뎌지는 거,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운동량을 천천히 올리세요. 그리고 이건 꼭 외워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운동 멈추고 바로 연락하세요. 새로 생긴 심한 뼈통증,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걷기 어려워짐, 심한 저림이나 운동장애, 갑작스런 소변이나 대변의 이상, 이거는 척수를 누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거나 통증, 숨이 심하게 차거나 가슴이 아플 때, 또는 38도가 넘는 열이 나거나 오한이 올 때, 쓰러질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
멋지 않는 출혈 또는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릴 때 이런 것들은 참고 걸으면 낫는 종류가 아닙니다. 바로 확인해야 될 신호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믿기시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는 분들께는 식당까지 걸어 나오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병실에서 밥을 받아 드시는 것보다 그 몇 걸음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필요하면 보호자분이나 저희 의료진이 옆에서 같이 갑니다. 낙상 위험이 있거나 뼈저리가 있거나 숨이 차신 분도 당연히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이동하십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는 거죠. 저는 3층에서 4층 갈 때 계단으로 다닙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 옆에는 황토길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황토길 많이 걷는데 황토 흙보다는 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곳을 걸으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환자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운동과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병원 안에서도 하실 수 있게 세팅해 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걸어서 3, 4분 거리에 만석공원이 있습니다. 숲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췌장암 4기, 난소암 3기, 4기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운동하러 나가시기도 합니다. 병원 안에서 뺑뺑 도는 것보다 자연으로 나가시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의 절반은 병원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5대 5예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 절반은 제가 못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환자분을 끌고 다니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운동을 시켜서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만 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움직여지거든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치료는 마라톤이에요. 오늘 못 걸으셨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딱 10분만 안전하게 걸어보세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 전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켜두시면 놓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